흔히 자연 철학의 시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 그러나 이들이 사유의 도구로서 이용했던 수학은 이미 그리스 동쪽 지방에 위치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바빌로니아 문명에서 연구되었고 또 고도로 발전시켜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들 문명은 폴리스라는 도시국가 형태의 그리스와는 다르게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치체제 아래 고도의 기술과 문명을 일궈낼 수 있었죠. 당시 그리스는 이들에 비해 문명적으로는 크게 뒤처져 있었으나 비교적 온화한 기후 조건과 문화 안에서 합리적으로 상호 토론하는 문화를 발전시켜 나아갔습니다. 도시국가의 공개 토론장에서 상호 대등한 토론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제시했던 것처럼 그리스의 학자들은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려진 당시의 자연 철학 그리고 수학의 명제들을 특별한 공리체계 안에서 연역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수학자 유클리드는 총 13권으로 된 자신의 책 원론에서 그리스에서 향유되어 오던 수학인 기하학의 지식들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책에 정리된 기하학을 우리는 유클리드 기하학, 다른 말로는 평면 기하학이라고 부릅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수학자인 아폴로니우스는 총 8권으로 구성된 원뿔 곡선론을 집필했는데 이것은 원뿔을 이용하면 원과 타원, 그리고 포물선과 쌍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르는 각을 단면각, 원뿔의 모선이 만드는 각을 모선각이라고 불렀는데 이 모선각과 단면각의 관계에 따라, 즉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 앞에 도형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고대에 사용되던 기하학은 실생활과 도구에 활용되면 물론이거니와 우주, 즉 천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데도 큰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자연 철학자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우주의 운동이 완전한 도형인 원의 궤적을 따른다고 보았죠. 그러나 천문 관측 기록들이 쌓여가며 행성들의 운동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한 수많은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원운동 속 또 다른 원운동인 주전원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그렇지 않든 기하학이 우주를 연구하는 매력적인 도구가 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기하학이 우주를 연구하는 주된 도구라는 사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권위를 잃게 된 계기인 갈릴레오의 목성의 4위성 발견과 그에 져서 대화 이후에도 변함은 없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4원소설에서 완벽한 천상계의 속성을 지닌 제5원소 에테르라는 물질은 별을 구성하는 물질로서 이들은 완벽에 가까운 원운동으로 지구 주위를 끊임없이 돌고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기하학의 아름다움을 근거로 우주의 운동에 변화를 주고자 했던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에 의해 제시된 태양 중심설, 즉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닌 태양이라면 주전원 같은 이상한 개념을 도입하지 않아도 행성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당시 많은 철학자들에게 큰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케플러의 타원궤도 법칙과 데카르트의 기하학을 대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의 제시, 그리고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운동론을 기반으로 거장 뉴턴은 행성의 운동을 수학적, 즉 공리에 의한 연역적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의 토대를 그의 저서인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이름의 프린키피아로 집대성할 수 있었는데 이는 기하학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못했을 근대 과학 혁명의 쾌거가 되었습니다. 기하학에는 무언가 자연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것이 숨어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기하학이야말로 우리의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특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유클리드의 도형은 5개의 공리 가지고 500개 이상의 정리를 만들어낸 것이 그리스 수학입니다. 근데 그 중에 5번째 공리가 나라는 도직선을 만나는가, 평행한 도직선을 만나는가 문제인데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180도라는 말을 하고 평행한 도직선이 만나지 않는다고 같은 말입니다.